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 수지를 보고 어떻게 이해하는지와 분석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업 수지표의 프레임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이 되고 현금 흐름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분양률과 목표 분양률, 목표 공정률,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수입 이런 것까지 다 작성을 합니다. 사업 수지 분석표를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금융조달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수사업비는 186억이라고 계산이 되죠. 그러면 금융조달액은 그것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190억 정도가 되고 이건 매출액 대비 LTV가 70% 정도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자본 비율은 9%고요. LTV는 매출액 대비고 자기자본 비율은 총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하는 것이 트렌치 A 한도기표, 선순위가 얼마 정도 조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후순위는 얼마 정도 조달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190억이니까 트렌치 A가 한 160억, 후순위가 한 30억 해서 총 190억입니다. 이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다음 현금 흐름표를 보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160억, 30억이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고 선순위, 후순위의 적정 LTV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적정 LTV라는 것은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피스텔은 60% 이하, 중순위는 70% 이하, 후순위는 80% 이하, 상가는 선순위가 40%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60억, 30억 조달했는데 이 LTV가 이 표와 같이 기준에 적정하게 부합했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0억을 싱글 트렌치로 다 조달했다 해도 오피스텔이 60% 이하인데 70%가 넘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위의 표에 의해서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아파트의 각각 선순위가 LTV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보고 금액이 나눠지는 겁니다. 신평사하고 증권사의 현금 흐름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증권사는 여기 나와 있는 목표 분양률 0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필수 사업비를 조달해야 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거죠. 다만 그때는 분양이 하나도 안 됐을 거니까 분양 수수료 책정을 안 하고 광고 홍보비도 안 나가고 중도금도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반면 신평사는 목표 분양률을 설정하고 여기에 따라 분양 대행 수수료 집행이 되고 광고 홍보비도 집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중도금에 대한 것들도 수익을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총 조달해야 되는 금액이 실제로 현금 흐름상으로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 이자 비용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들은 사실 민감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민감도라는 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얼마가 분양이 되어야지 내가 대출한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엑시트 분양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달 금액 LTV로 보면 트렌치 A 선순위가 160억, 트렌치 C 후순위가 3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LTV는 59%, 매출액 대비 LTV는 70%입니다. 그런데 이제 59%, 70%만 분양되면 상환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감도라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63%, 77%라고 해서 앞에서 말한 59%, 70%보다 높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계약금, 중도금에서는 90%만 상환 계좌에 예치하고 잔금에서는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LTV하고 엑시트 분양률의 LTV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순서는 사업 수익률 및 금융비용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세전이익이 14% 정도 나온다고 계산이 되죠. 그리고 금융비용, 각각 지출에 대한 비율은 지출이 100%라고 봤을 때 토지 관련이 48%, 건축비가 28%, 판매비가 4%, 제세 공과금 같은 부대 비용이 7%, 그리고 금융비용이 한 13%. 늘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 책준 PF는 금융비용이 12에서 14%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비싸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전이익을 왜 따지냐면 증권사들 중에서는 심의를 통과하려면 아파트가 세전이익이 10에서 15% 사이에 있어야 하고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는 15에서 20% 정도, 상가는 20에서 20% 정도의 세전이익이 안 나오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심의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성이 높다 보니까 11에서 12%만 돼도 사업 수익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피스텔은 13에서 17% 사이, 그리고 리스크가 큰 상가는 20에서 25% 그대로 봅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은 세전이익률도 사업성에 대한 판단의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금융조달액을 산정해서 필수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사업수지 분석을 보고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를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 각각의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사업수지 분석을 보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의 LTV가 적정한지도 역시 사업수지 분석표를 보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사와 신평사의 현금 흐름이 서로 다르다는 것. 증권사는 분양률을 0으로 봤을 때 필수사업비를 보고, 신평사는 목표 분양률을 정해놓고 그때의 필수사업비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민감도입니다. 상환가는 분양률 또는 엑시트 분양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증권사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가 분양이 되면 상환받을 수 있는지, 사실은 이 민감도의 분양률이라는 것이 매출액 대비 초기에 말하는 LTV와는 다르다는 것. 민감도는 훨씬 높은 분양률을 기록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사업 수익률하고 각 항목별 비용도 역시 사업 수지를 보면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6가지를 확인하고 검토하려고 사업 수지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수지를 보면 이 6가지를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 수지 분석표는 사업이 얼마를 벌어서 얼마가 남는다, 이것만을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전편인 사업수지 작성법에 이어서 사업수지를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